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입니다. 9억 넘으면 못 받는 전세 보증. 다음 주부터 9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의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 등 이 엉뚱한 데 쓴다는 지적 때문인데요.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 내용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 기자. 네. 고가의 전세 보증을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은행에서 이제 전세 대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 그 9억 원 초과 주택은 정부가 보고 있는 고가 주택의 기준입니다.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시작하고 취득세도 9억 원 이하 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.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9.13 대책으로 이 서울중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. 그러자 이렇게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집에 전세로 살겠다며 이 전세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담보 대출이 막히니까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일종의 우회로를 찾은 거죠. 그리고 이 돈으로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게 이 국토부와 금융위의 판단입니다. 그러니까 황 기자 말씀은 이 담보대출을 막았더니 전세대출로 좀 우회를 찾았다 이 얘기신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다음 주부터 이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의 공적 보증을 막기로 했습니다. 이 공적 보증은 지금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주고 있는데요. 이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또 이 자금이 집값을 부풀릴 우려가 있어 이번에 공적 보증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 보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일단 뭐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전세 대출 회수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. 이 공적 보증에 대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. 다만 이제 다음 주에 공적 보증 금지 이후에 9억 원이 넘는 집을 샀다면 그때는 기존 보증은 이제 단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. 이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전세가 꼭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주기로 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간다든가 자녀 교육 때문에 또는 질병 치료 때문에 전세를 구해야 하는 경우 등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 기존처럼 공적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집값과 상관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이런 사유가 없더라도 이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 대출 보증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. 다만 민간 보증은 공적 비중에 비해서 이 보증료와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